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부자의 차이점. 좋네요. 예, 굉장히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미국도 시세 차익령이 있고 월세 수익령이 있을 텐데 한국보다 좋은 거는 다주택을 해도 특별히 세금을 더 내거나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다주택 하실 분들은 너무 좋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첫 투자할 때가 네. 좀 더 대출을 받던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좀 더 어려움들이 있지, 다주택자가 되셔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도 그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쌓이고 미국의 소득 보고가 되고 이러면은 신용이 또 신용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다주택자가 될수록 더 대출 받기가 수월해져요. 일단은 다주택 하실 분들은 미국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우려가 되는 게, 일단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득을 벌었어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세무 신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월세 수익이 남았다고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나요? 세금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제 보유할 때 월세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네. 당연히 미국에서도 임대 소득에 대해서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5월 35일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그쵸, 기간이잖아요. 종소세. 네, 그때 이제 해외 부동산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 내는 건 아니고요. 양쪽 중에 큰 걸 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내야 된다. 근데 한국이 아무래도 소득이 있으시니까 더 과세 구간이 그쵸,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5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 빼기 200만 원에서 한국에는 300만 원만 내시는 그런 구조고요. 네.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그 법인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소득이라든지 뭐 굳이 뭐 대표이사 소득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우리 주주들이 그 수익을 다시 가지고 온다든지 그러지 않고서 미국의 법인 내에서 비용 처리를 하거나 또 특히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제 말씀은 이제 소득세를 낼 게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은 거의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큰 커머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한국 주택은 계속 올라가지 가격이. 네. 감가상각은커녕.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주택도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데 획기적으로 네, 이런 뭐 내용 연수, 뭐 집 전체나든지 이런 비용 공제가 또 가능한 게 있고요. 그래서 소득세를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리고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예정 신고를 그 매도한 말일로부터, 이제 달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먼저 신고하고, 근데 미국의 세금을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낼 세금을 또 그 이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서 한국에 덜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양쪽 중에 큰 걸 내게 됩니다, 세금은. 네. 그래서 일단 낼 건 낼 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래서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어떤 걸로 많이 하세요? 네. 정말 개개인의 선택이세요. 선택이시죠.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경우가 없고 그쵸. 단점만 있는 경우도 없어서 개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법인으로도 많이 사는데 이게 좀 내용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한 뭐 70만 불, 그러니까 한 뭐 9억 이하에 한 채 정도 단독주택이든지 하나 사서 내가 월세 벌어가지고 그냥 달러, 그리고 안전자산에 일단 분산 투자해놓고 달러를 그냥 내가 바로바로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개인으로 사시는 게 맞고요. 네.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세 가지가, 특히 제가 이제 많은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동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왜냐면 한국 법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해외 부동산에 공동 투자를 금지시켜 놨거든요. 공동 명의 소유를 금지시켜 놨거든요. 아, 그런 법이 있어요? 네,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든지 공동 투자할 때는 법인을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도세 유예해 주는 정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미국에 투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고 이 자산을 미국에서 불릴 거야.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외국인 개인도 그 1031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안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낸 것으로 볼 것이냐, 안 낸 것으로 볼 것이냐, 낼 것으로 볼 것이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피하고자 법인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돈이 법인에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법인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하고 금액이 커지고 또 그리고 뭔가 좀 그 금액도 커짐과 동시에 멀티 유닛을 사신다든지 그런 임차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이 있고 네. 완벽하게 한쪽만 좋은 건 없으니까 본인의 투자 금액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아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한국보다는 합리적인 것 같네요. 한번 봐도 네.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오신 김에 네. 한국 자산가 분들도 보셨을 거고 미국 자산가 분들도 보셨잖아요. 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보는 미국 자산가 분들도 어쨌든 교포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겠죠. 미국에서 예, 왕성하게 이제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고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국 분들은 부자의 차이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디 나가서 이제 한 얘기인데 네. 그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은 네. 또 자산가들도 정말 신흥 부자분들이 있고 네. 전통적인 부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클래식한 부자분들은 사실 티가 그렇게 잘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머니 분들은 의외로 네. 굉장히 검소하시고 항상 돈 없다고 하시고 네네. 그리고 티가 잘 나지 않고 돈이 있거나 그런 자기 본인의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런 얘기 정말 나중에 알고 나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네. 또 신흥 부자분들은 또 갑자기 돈을 벌다 보니까 약간 트로피적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보여지는 거. 차, 뭐 명품 소비라든지 아닌 분들도 많이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있지만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최고가를 이제 찍고 있는 그런 거래들을 보면 굉장히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좀 과시형이든지 이런 소비를 좀 하시는 것 같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생활 스타일에서 그 본인이 부자라는 걸 좀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미국도 이런 얘기해요. 길 이름만 알면 무슨 뭐 로드, 그 길 이름 무슨 스트리트에 뭐 번지만 알면 이 사람이 그 집 가격이 나온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미국 부자분들은 당연히 주소지를 보면은 부자인 걸 알 수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더 제가 정말 넘사벽의 부자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게 뭐 주말에 예를 들면 뭐 요트를 타고 나가서 바다 낚시를 즐기고 아이하고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크루즈로 정말 뭐 크루즈 여행 뭐 초호화 크루즈 이런 거를 네. 간다든지 뭐 최근에 들은 어떤 그 정말 굉장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부자분은 향유 고래라고 아세요? 알죠. 향유 고래하고 네. 같이 다이빙하는 여행을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잡아먹히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굉장히 고가의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미국은 경험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히려 부자의 그런 티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사실 없고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그분들이라고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뭐 10번 먹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뭐 한국 자산가 분들도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자를 바라보는 인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쉬쉬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괜히 또 불이익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은 부동산 부자를 뭐 우러러 본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멋있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오히려 더 오픈해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알려주려고 하고 이게 오히려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게 더 계승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오히려 더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미연 대표님이 어떤 일 하시고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고미연 대표님 사무실로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어저께 제가 9.7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규제를 더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돈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저 세금 부분들도 강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생각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한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금융권 투자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을 건데. 해외 부동산도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시는 것들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공부하려고 모신 이제 분이고 앞으로 좀 자주 모셔갖고 예, 또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온라인 또 잡지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또 칼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좋은 소개가 될 수 있는 좀 해주실 거죠? 네, 많이 불러주세요.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뭐 인사하실 거나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김학렬 소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그리고 또 빠세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라이브여서 거의 첫 라이브여서 많이 떨렸는데 뭐 말이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해외 투자가 그 많이 자유롭게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가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을 바라보시는 분이 서울에서 더 이상 규제로 투자할 수 없다면 두바이를 보기 시작하고 도쿄도 보고 그리고 뭐 뉴욕도 보고 이렇게 도시 간의 비교를 하는 시대가 더 선진화돼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쉽게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미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회사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